이번 시간 선생님 준비한 인물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분의 전체적인 그 사주랑 이분의 자식복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 엄청 세네. 여자 이씨입니다. 이 사람은 연예인 해먹어야 되는데 연예인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 네. 사주 엄청 높은 사주거든. 근데 이 사람은 신가물이에요. 우리 같은 무당 사주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사주에 병호생 정월 20날이면 성격도 엄청 급하지, 또 남자 성격이지. 이 사람은 시집을 간다 해도 남녀가 뒤바뀌어서 사는 사주거든. 그러니까 남자를 벌어먹여야 되는 사주야. 절대로 친정 부모 덕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신랑복도 없어. 그냥 무당 사주야 사실. 그냥 무당을 먹으면 차라리 편하겠어. 근데 어쨌든 뭐 연예인 사주를 나한테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고아원 원장이고 양로원 원장이야. 왜냐면 내가 받는 복이 없어. 내가 주는 복은 있어. 그러나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사고를 치고 또 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팔자가 뒤집어져.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사실은 속편한데 이 사람은 혼자 못 살아. 외로워서. 그리고 대범한 그리고 또 이제 배짱이 좋은 사업을 해도 크게 해먹을 수 있는 그리고 중간중간 돈이 크게 돌아서 돈이 마르진 않아. 그러나 눈물바람이 많어. 이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도 눈물바람이 많고 말 못할 속사정이 많고 부모가 한 분 일찍 돌아가셨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고 자식이 있다 해도 자식을 봉양을 해야 되는 사주고 남편이 있다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못 먹고 살아. 내가 벌어서 나갈 데가 많고 해야 될 게 많다. 이런 사주지만 돈은 많이 벌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인기도 좋고 화술이 좋아. 그리고 워낙에 일도 꼼꼼하게 하지만 대외적으로 남자 성품이 있어서 싫다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뜯어먹고 빨대를 꽂아먹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냥 무당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리듯이 이 사람도 사주 팔자가 그냥 무당 사주처럼 보여 나는. 인물도 좋지만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많아. 뭔가가 내 손을 다 거쳐야 돼. 그리고 막 꼼꼼해. 손끝도 야무지고 음식도 잘하고 꼼꼼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내 손으로 해야 되고 근데 뭔가 재물도 많아라 내가 돈도 많아라 해서 내가 먹고 쓰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너무 자린고비를 했을 거야. 고생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을 것이고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부를 일궈가는 진짜 자수성가 그런 사주야. 맞아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대요. 힘들어서. 왜냐면 부모가 오히려 속을 새겨. 맞아. 오히려 이 사람은 일찍언이 철이 빨리 드는 성격이고 그렇다고 해서 성질이 돼. 성질이 같고 맞아. 그래서 이 사람 비유 맞히기도 힘들고 그냥 신기가 많아. 신기가 많아서 아프기도 많이 아팠을 거고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앓이를 많이 하는 사주야. 우리 무당들이 속앓이 하고 살듯이 이 사람도 마음앓이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고 근데 돈은 있어. 그러니까 돈으로 사실은 베풀고 사는 게 맞고 돈으로 사람을 사야지만 외로움이 없어져. 그런 사주인데 지금 그러니까 짐이 많아. 여기는 엄마 짐, 아빠 짐, 뭐 형제 짐, 뭐 신랑 짐,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보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그렇게 있어 보여. 근데 이 사주는 남자가 내 옆에 와서 안 풀리는 사주야. 그러면 아들도 안 풀려. 그러나 딸은 잘 풀릴 거야.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가슴앓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신랑도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나. 내가 오히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 해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던 뭔가가 이상하게 변해. 왜? 이 사람 신기가 엄청 많으시거든. 그리고 윗대에 이렇게 누가 모셨던 분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가다 내가 자꾸 그리고 이 아줌마 자꾸 자기가 꿈을 꿀 거야. 근데 자꾸 외면을 하거나 그냥 아닌 척을 하거나 자꾸 이 신에 대해서 덮으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가 신기 있는 거 알걸? 그럼 연예인이 만약에 안 됐으면은 이쪽으로 왔겠지. 아니면 술집을 가서 큰 마담이 되던 아니면 또 무슨 큰 사업을 해서 뭐 옷장사를 하던 또 아니면 뭐 외국 타국으로 왕래를 하던 근데
이 사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주거든. 그러니까 뭐 영업을 해서 뭐 보험에 뭐 장사를 하던 진짜 말로 먹고 사는 건데 연예인을 해서 그나마 부가 이루어지는 사주지. 개그우먼이야, 개그우먼. 입담이 되게 좋으신데 아들이랑 손절을 했다가 지금 이제 근데 이 아줌마는 아들이랑 손절이 문제가 아니라 집 식구랑도 맨날 손절했다 다시 붙어야 돼. 왜? 마음이 여려. 그리고 자기 혼자 화가 막 뿌르륵 나서 막 포탄처럼 막 했다가 갑자기 또 뭐 안쓰럽고 또 나 아니면 안 되지 하고 자기가 또 손을 뭐 그냥 잡아주는 또 마음이 엄청 여려서 또 뭐 매정하진 못해. 그래서 손절했다가 다시 손을 잡았다? 네, 손을 잡고 이제 그 과정이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어린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생활비도 200만 원 왜 이렇게 빌려주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줘야 돼. 이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 고아원 원장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줘야지만 살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 또 결혼도 2번 하셨거든요. 3번 가야 되는 사주야. 첫 번째는 애기 아빠였고. 맞았고. 아하. 두 번째는 또 무슨 어떠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세간에 알려진. 남자가 어쨌든 도움이 안 돼. 근데 혼자는 못 살아. 그리고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속 끓이고 살 거야. 그냥 수면 위로 이제 자기의 이제 이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덮고 가고 싶은 건데 내가 보기엔 남자의 덕은 진짜 1%도 없어. 네. 개그우먼 이경식 씨. 나 이 아줌마 너무 좋아해. 재밌으시잖아요. 군산이구나. 그 아드님인데 아드님도 사실상은 배우예요. 그리고 따님도 배우인데. 아, 딸도 배우였나? 따님은 그래도 외국에서 배우고 오고 이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요? 네. 나은데 아드님 손보승 씨라고. 아, 근데 얘도 잘 안 풀리잖아. 이 엄마 성이 안 차. 왜냐면 이 엄마는 엄청 부지런하고 자수성가하는 사주라면 이 애기는, 이 아들은 좀 느릿느릿하잖아. 근데 사주도 좀 느릿느릿한 사주거든. 그리고 이 엄마는 이 아들하고 안 맞아. 사주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이 엄마가 손해를 봐야 돼.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같이 만날 수 있고 내가 진짜 손해를 안 본다. 그냥 내놓고 사세요. 그냥 이경식 씨는 그냥 이 아들을 죽을 때까지 내가 보기에는 돈을 대줄 걸로 보여. 대줄 수밖에 없는 삶이야. 이 엄마 사주 팔자가 그래. 안쓰럽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돈은 엄마가 많아. 이 아들한테는 돈이 적어. 사주에.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많이 벌어서 베풀고 살아야 되는 사주라 그러니까 내 식구들 먹여서 살리는 게 낫지. 남까지 안 가지만 그래도 내 식구 먹여 살리는데 뭐 그게 나빠? 그걸로 그냥 사는 그럴 좋겠어. 수 있으면 다행이죠. 팔자가 그래. 복이 그러는 사주 팔자야. 아, 이경실 씨가 엄청 세시구나. 물론 나 아까 무당 사주라고 난 딱 그냥 무당의 기운이 먼저 확 와. 그러니까 신도 보이고 또 기구 아니고 기구 막 정확하고 콩 심으면 돼, 콩 나야 되고 파 심으면 돼, 팥 나야 되고. 근데 이 아들은 눈에 안 차지. 왜냐면 이 엄마 자체가 너무 깐깐해. 그러니 이 아들이 뭘 해도 눈에 안 차. 그러니까 이 손보승이 이 아들은 자기 딴에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데 이 엄마가 보기엔 3분의 1 하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 엄마는 맨날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할 거라는 거지. 그냥 주세요. 돈을 주고 살아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